사업으로 성공한다 하면 딱 떠오르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 사실은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근데 좀 의외의 길이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매일 부딪히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왜 대부분의 신생 사업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까? 그들이 빠지는 아주 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있거든요. 바로 성급한 욕심의 덫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 사실 되게 순수하잖아요. 무슨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생존하기 위해서죠. 정말 솔직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2단계의 생각으로 흐르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일단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2단계, 그 다음엔 돈을 벌려고 애쓴다. 어떠세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좀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곧바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사업은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뭐가 빠진 걸까요? 바로 생존과 성공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 재료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으로 가는 3단계 사다리입니다. 1단계, 생존을 위해 일한다. 2단계, 나를 생존하게 해준 바로 그것에 깊이 감사한다. 그러면 3단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감사함이 생존과 성공을 이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평범한 길은 생존에서 곧바로 욕심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른쪽, 감사의 길을 한번 보세요. 생존 다음에 감사함이라는 징검다리를 한번 밟았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성공에 도착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게 하는 사장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거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먹고 살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생존이 가능해지니까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제 그는 돈을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진심은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와 승진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관점을 한 번 더 비틀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의 진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당신이 벌어야 할 진짜 화폐는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돈을 버는 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거래에 가까워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푼돈 같고 그걸 계속 벌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반면에 사람을 얻는 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진정한 자산이고요. 자연스러운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근데 웬걸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절망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내 가게를 찾아준 그 손님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아, 바로 이분들 덕분에 내가 오늘도 버티는구나 하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요.
바로 그 순간 이런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손님 한 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 100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아니,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길래 그럴까요? 글쎄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카페에서 조용한 위안을 얻는 부요한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들렀다가 당신의 성실함에 감동해서 사업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은행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당신의 그 진심을 알아보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경제는 커피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온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자, 그럼 이 감사함의 철학을 가장 극단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개념은 아마 들으시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가격 없는 가게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게에 가격표가 하나도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도발적인 상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 없는 가게라는 건 이런 곳이에요. 손님을 단순히 돈을 내는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환대하는 공간. 그리고 그 손님은 자신이 받은 서비스와 환대에 감동한 만큼 스스로 가치를 매겨서 돈을 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아닌 거예요. 내 공간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에이,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싶으시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3,500원짜리 커피가 있다고 쳐요. 근데 가격을 정해두지 않으면 감사함을 느낀 손님들은 오히려 5,000원을 내고 갑니다. 만약에 주인이 작은 떡이라도 하나 서비스로 줬다? 그러면 10,000원 혹은 그 이상의 기꺼이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강요가 사라질 때 오히려 더 큰 마음이 돌아오는 역설이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모델의 목표는 손해를 보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아주 확실한 믿음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따뜻한 공간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